오케이. 29페이지 14번으로 가볼게요. 자, 29페이지에 이제 발전이라고 나와 있는 문제, 그 문제에 내포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어떤 개념 자체도 안타깝지만, 뭐 안타깝진 않아요, 사실. 외울 겁니다.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어떤 얘기인지 여기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지만, 우리 그냥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내가 다 문자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어떤 서로 다른 세 점이 있어요. 내가 얘를 아까처럼 x1, y1이라고 하고요. 여기 x2, y2라고 하고요. 여기 x3, y3라고 한다면 잘 들어봐봐. 이 세 점 말고 어떤 또 다른 점이 있는데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점을 P라고 한번 잡아볼게. P. 그리고 얘를 구하는 거니까 x, y라고 잡아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문제에서 요구한 상황이 이거야. 여기 A, B 순서가 나겠다. A, B, C. 이때 PA의 제곱하고 PB의 제곱하고요. PC의 제곱이 이게 최소가 되려면 이게 최소가 되는 P의 위치를 잡아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공부하시면 결론을 당연히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이 자체가 참고로 작년에 여기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거의 다 나왔어요. 물론 쉬운 문제로 나왔지. 이제 결론을 암기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만큼 출제율이 높다는 얘기고, 이제 한 번만 처음이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면요, 내가 이 x랑 y를 찾는 건데 PA의 제곱은 요거에서 요거 뺀 다음에 우리 x, 봐봐, 패턴이 똑같아. 우리 x좌표, y좌표 따로따로 분석을 할 건데 x좌표끼리의 계산 결과는 x 빼기 x1의 제곱이 여기 들어있을 거야. 그리고 x 빼기 x2의 제곱이 여기 들어있을 거야. x 빼기 x3의 제곱이 여기에 들어있을 거니까 그냥 x쪽만 한번 써볼게. x좌표 쪽만. 그러면 얘는 요거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얘는 x-x1의 제곱 더하기 x좌표 쪽만 쓰는 거야. x-x2의 제곱 더하기요 x-x3의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건데, 근데 얘를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x제곱이 3번 나오니까 3x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2x1x, 마이너스 2x2x, 마이너스 2x3x가 나오기 때문에요, 내가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만큼의 x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x1제곱, x2제곱, x3제곱이 여기 뒤에 뭐 x에 대한 상수함으로, 예, x1, 2, 3라고 표현한 건 다 숫자들이에요. 숫자들.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x3의 제곱인데 내가 열심히 끝까지 다 썼지만 사실상 다 쓸 필요가 없었죠. 왜 그래? 이미 여기에서 끝난 거예요. 여기에서 끝난 겁니다. 이 식의 값이 최소가 되려면 이 x에 대한 2차하고 1차만 보면 돼. 이게 x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심지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기 때문에요,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 결국엔 대칭축의 위치값을 x좌표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그때 결과물이 최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x자리에 들어가야 될 숫자, 그게 뭐예요? 대칭축의 위치값이에요. 대칭축의 위치값. 따라서 우리는 대칭축의 방정식을 써보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6분의 요만큼이 올라가요. 근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지워지니까 결국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분석하는 과정, 결국에는 2차 함수의 대칭축을 구하는 과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 우리 첫 수업 때도 했었던 얘기죠. 그러면 내가 x좌표 쪽만 썼지만
여기에는 지금 y-y1의 제곱, y-y2의 제곱, y-y3의 제곱도 들어가 있을 거지? 그럼 결국에 그것도 다 정리해보면 3y제곱 빼기 2배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의 y 더하기 y1제곱 더하기 y2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인 거니까 그것도 y라는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y 자리에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들어갈 때가 가장 최소값을 갖는 순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얘는 x에 대한 2차식 그리고 플러스 y에 대한 2차식의 이 덧셈의 결과로 이렇게 식이 잡힐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러면 여기 x에 대한 2차식이 값이 제일 작게끔 하는 순간에 그 x 값이 얘라는 걸 공부했고 여기 이 y로 되어 있는 이 식을 제일 작게끔 하는 값이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니까 결국엔 내가 찾고자 하는 이 p의 위치는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에 딱 p가 왔을 때 그때가 이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더하기 PC 제곱이 최소가 되는 그런 순간이겠구나.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더하기 PC 제곱이 가장 작은 값이 될 때, 그때 그 P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주어진 세 점의 좌표에 산술평균 좌표에 위치하면 돼요. 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적을게요. 무게중심보다도 산술평균이라고 적을 거예요. 세 점 간의 산술평균 좌표 쪽에 위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왜 무게중심이라는 얘기를 안 쓰냐면 이거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도 무조건 산술평균 좌표예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A가 여기 있고 나라는 선상에 B가 여기 있어요.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상황이어도 P가 어디 있어야 PA제곱, PB제곱, PC제곱의 합이 제일 작아질까요? 라고 한다면 이 세 점의 좌표 간의 산술평균 좌표에 P가 위치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어딘가가 표시가 되겠죠. 그 어딘가도 당연히 여기 선상에 뭐 어딘가에 이렇게 표현이 될 건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요. 삼각형 ABC가 꼭 아니어도 된다는 거야. 우리는 서로 다른 세 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내가 임의의 점 P라고 잡았을 때 P로부터 A까지의 거리의 제곱, P로부터 B까지의 거리의 제곱, P로부터 C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 제일 작아지는 순간은요. 무조건 산술평균의 좌표일 수밖에 없다. 이 식이 다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ABC가 여기 지금 삼각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x-x1, x-x2, x-x3의 제곱들이 합쳐지면서 3x제곱으로 출발하는 x에 대한 2차식, y에 대한 2차식이 나오기 때문에요. 결국엔 대칭축의 위치값, 대칭축의 위치값에서 최소값을 만들어낸다. 근데 하필이면 그 세 개의 점이 삼각형을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산술평균 좌표가 결국에는 무게중심의 좌표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삼각형이 될 때는 결국 무게중심이다라고 외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는 더 넓은 의미로 산술평균 좌표라고 기억을 시킬 겁니다. PA제곱 더하기 PB제곱 더하기 PC제곱 ABC는 위치가 정해져 있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P는 어딘지 모르고 찾아나가야 되는 그런 점인 거죠. 이게 최소가 되게끔 하는 P는요. 무조건 ABC의 산술평균 좌표가 될 겁니다. ABC의 산술평균 좌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결론으로 확실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한번 처음이니까 과정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번 첫 수업 때도 우리 대칭축 찾는 거 마이너스 2a 분의 해가지고 b 해가지고 최소값이 되는 순간 또는 최대값이 되는 순간 찾는 거 공부했었지. 그래서 공통수학 원에서 2차 함수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다시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14번 가볼게 이제 그러면. 자, 바로 1번 문제입니다. 이제 결론을 아니까 발전 14번에 바로 1번 바로 답 내볼게요. 발전 14번에 바로 1번.
자, A, B, C가 나와 있는데 이게 삼각형이 만들어진대. 나란하진 않나 봐. 그래서 A, B, C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고요.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는 순간에 P의 좌표 무조건 산술평균 좌표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이 마이너스 2, 6, 8 X좌표끼리 3개 다 더하시면 12니까 그거 3으로 나누면 4가 되는 거고 Y좌표끼리 다 더하면은 9니까 3으로 나누면 3이어서 4,3이 정답이 됩니다. P가 4,3에 위치할 때 괄호 1번에 주어진 식의 결과값이 가장 작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바로 2번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 여전히 4,3인데 근데 얘는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 최소값까지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4,3이 된다라는 걸 미리 결과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길이의 제곱, 요 길이의 제곱, 요 길이의 제곱을 다 더해서 88이라는 걸 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풀이에서는 아직 그 결과를 모른다라고 가정하고 그냥 x, y라고 놓은 다음에 우리가 쭉쭉쭉쭉 식을 정리해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가 된대요. 좀 베낄게. x-4의 제곱 그리고 y에 대한 2차항과 1차항을 토대로 완전제곱식 만들면 y-3의 제곱 그리고 숫자 부분들 모으면요 88이 돼서요 이 식의 값이 가장 작아지려면 x자리에 4가 들어가서 이 제곱 부분이 빵 돼야 되고 여기 y자리에 3 들어가서 이 제곱 부분이 빵 돼야 돼. 왜? 실수의 제곱은 음수는 될 수 없으니까 0, 0인 순간이 가장 작은 순간이겠죠? 그래서 4,3일 때의 최소값 88을 갖는다 라는 거고 이 4, 3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마이너스 2a 분의 b 그걸로 나온 결과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완전제곱식을 0되게 하는 그 값은 대칭축의 위치값인가요? 여기 x는 마이너스 2a 우리 ABC는 뭐 얘기하는 건지 알죠? 최고창의 개수의 마이너스 2 곱한 부분에 1창의 개수 이 완전제곱식을 0되게 하는 값이 도출이 됩니다. 마이너스 2a 분의 b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이렇게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2차식 한 문자로 되어 있는 2차식의 최대 최소 구할 때 대칭축의 위치값 마이너스 2a 분의 b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근의 값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a분의 c 이건 진짜 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너무 많이 쓰이고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다음 끝날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확인 체크 44번도 한번 해보시고요. 똑같은 문제들이 연습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평면 좌표를 마무리하고요. 우리 연습 문제는 일단 쌤이 저번에 얘기했었던 거죠. 연습 문제는 일단 빼시고 만약에 내가 여러 개 된다면 풀어보시고 봅니다. 우리 3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34페이지. 여기 가장 큰 제목은 도형의 방정식인데 자 이제 익숙한 것들이 계속 나와요. 우리 도형의 방정식이다라고 한다면 도형 점선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인데 거기 뒤에 의 방정식이라는 말이 붙었죠. 방정식이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 가장 먼저 볼 게 직선이라는 도형을 공부를 할 거야. 그 다음엔 원이라는 걸 볼 거고 그 다음엔 뭐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건데 근데 가장 쉬운 직선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 직선이라는 도형이 있어. 근데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얘를 좌표 평면에다가 올려두겠다라는 거야. 올려두겠다. 그러면 이 직선을 이루고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의 좌표가 부여가 될 것인데 그 X좌표 어떤 한 점을 뽑아가지고 X좌표랑 Y좌표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 X좌표와 Y좌표 간에 어떤 일정한 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일정한 규칙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규칙 똑같은 X좌표 Y좌표 간의 규칙이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점들이 다 모여서 직선을 이루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 규칙이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그냥 뭐
관계라고 써야 되는 게 맞긴 하니까 관계라고 쓸게요. 그 x좌표랑 y좌표의 관계가 일정한 관계로 만약에 밝혀지면요, 그 일정한 관계가 이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미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인 거야. 근데 내가 말로 정리를 해주는 것 뿐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좌표, y좌표, x축, y축으로 되어 있는 좌표 평면에 이 y는 x라는 어떤 직선을 올렸어. 근데 y는 x인 거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 근데 내가 이 점을 잡아도 여기 x좌표랑 y좌표에 오는 숫자가 똑같아. 여기를 봤더니 얘도 x좌표랑 y좌표에 오는 숫자가 똑같아. 여기를 봤는데도요, 얘도 x좌표랑 y좌표에 오는 숫자가 똑같아. 그럼 내가 아무데나 잡은 다음에 대표적으로 걔를 x, y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x, y로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모든 점들은 결국엔 이 x좌표랑 y좌표에 들어있는 숫자끼리 계속 일정한 관계가 있구나. 그 관계가 그냥 같다라는 관계인 거죠. 따라서 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써보면요, 얘는 x는 y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는 이거 정리해가지고 x 빼기 y는 0이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차피 등호를 기준으로 넘기는 건 방정식이 달라지는 게 아닌 거니까 x는 y, y는 x 빼기 y는 0 다 똑같은 표현인 거고요. 이 직선의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 봐봐. 이제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을 구한다라는 거는요, 만약에 방정식이 구해지려면 일정한 관계가 있어야 돼. 만약에 이 점에 적용되어 있는 관계랑 이 점에서 관찰할 수 있는 관계랑 이 점에서 관찰할 수 있는 관계에 일관성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의 이름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우리는 일정한 관계가 있는 도형들만 배울 거기 때문에 그냥 있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도형 위에 임의 점, 대표점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형. 자, 이거 꼭 적어놔야 되는데 어디다 적어볼까? 자, 제목에다가 사실 적어놓은 게 제일 좋은데 34페이지 앞쪽에 그냥 그 페이지 번호가 안 적혀있는 33페이지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원명에다가 적어놓은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도형의 방정식은요, 이 도형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의 좌표 간의 일정한 관계를 찾는 거다. 그 일정한 관계가 그대로 방정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도형 위에 임의의 점을 잡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P라고 이름을 붙여볼게. 그리고 얘를 X, Y를 우리가 주된 문자로 쓸 거니까 그냥 X, Y라고 잡을 거야. 점 P를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이 X와 Y의 관계식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관계식을 만들 수 있으면 그게 방정식이 되는 거고, 관계식을 못 만들면 그 도형은 어떤 하나의 방정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도형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좌표, 이건 쓰지 마세요.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 이런 도형이 있어요. 이거는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의 일정한 관계가 적용되어 있다는 걸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도형의 이름을 하나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분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든 과정에서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그런 점들을 다 모아서 만들어 놓은 도형들만 배울 수 있고요. 배울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x, y의 관계식을 만든다. 그게 바로 그 도형의 방정식이 된다. 그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y의 관계식이 뭐야? x랑 y 그리고 등호가 들어가 있어야 관계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부등호도 마찬가지긴 한데 부등호도 관계식이라고 부를 수 있긴 한데 x 그리고 y 그리고 등호가 들어간 그 관계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그 도형을 설명하는
방정식이 된다라는 얘기죠.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정리를 해놓고요.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첫 번째 도형, 직선의 방정식을 배울 건데, 우리 직선이라는 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랑 다 똑같이 흘러가거든. 그렇지만 새롭게 배운다는 생각을 조금은 갖고 있자. 그때는 뭐 함수라는 얘기로 했었고 지금은 함수보다 더 넓은 개념을 배우는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요 라고 할 때 이제 가장 먼저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어 놔야 되는 개념은요, 복습을 해야 되는 개념은 이 직선의 결정 요건, 이 직선의 결정 요건이라고 할게요. 직선이 하나로 만들어지기 위해선 어떤 준비물이 필요합니까? 라는 얘기예요. 직선이 결정된다. 결정이라는 거는 딱 하나로 정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책에 직선의 방정식에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 4번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결정 요건은요,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할 건데 사실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긴 해요. 잘 적어봐. 일단 얘기를 할게. 첫 번째 한 점과 기울기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한 점이 준비물로 갖춰져 있어. 그리고 기울어진 정도의 값도 딱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우리가 한 점이 있어.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어진 정도가 딱 3이 되게끔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직선을 여러 개로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의 형태로밖에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야? 한 점하고 기울기가 나한테 준비물로 주어져 있다면요, 그걸 다 만족시키는 직선은 딱 한 개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한 개에 딸려오는 하나의 방정식을 우리는 이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 이 첫 번째 내용이 거기 책에는 바로 2번에 나와 있거든요. 바로 2번에 한 점과 기울기. 이 책의 수는 내가 조금 바꿀 거야.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 다시 한번 너희들은 거기 생략되어 있는 문구를 기억해야 돼. 한 점하고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 직선은 딱 한 가지 형태야. 딱 한 가지. 그러니까 이 직선의 이름도 딱 한 개란 얘기예요. 그 한 개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가보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어서 가볼게요. 우리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자, 봐봐. 한 점 주어진 거를, 요 주어진 한 점을 내가 뭐 x1, y1이라고 합시다. 얘는 값이에요. 값. 주어진 점의 좌표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기울기도 예를 들어서 m이라고 주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문제는 이제 다 숫자로 나오겠죠? 몇 콤마 몇을 지나고요. 기울기가 3인 그런 직선의 이름을 만들어 보세요. 그런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봐봐. 항상 도형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은 그 도형 위에 어떤 랜덤하게 뽑은 점, 아무 점이나 뽑아서 x, y라고 잡는 거야. 그런 다음에 주어진 조건들을 이용해서 x, y 등호가 들어간 관계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돼, 이거. 자, 봐봐. 그러면 직선이 있어. 여기에 한 점이 주어져 있다. 이 준비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x1, y1이야. 그리고 나는 어떤 임의의 점 하나를 x, y라고 잡은 다음에 이 x, y 등호가 들어간 관계식을 만들어주면 그게 이 직선을 설명하는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해볼게.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이 두 개예요. 이 점의 좌표랑 기울기 m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나는 x, y 등호가 들어간 관계식 무조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까? 이거 주어진 점, 그리고 내가 랜덤으로 잡은 점, 이거 직가삼각형. 이 점이 여기든 상관이 없어요. 랜덤으로 잡았지만 무조건 직가삼각형 분석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요 길이분의 요 길이, 사실 길이라기보다는 증가량분의 증가량을 기울기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기울기의 정의는 중학교 때 배웠던 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식을 쓸 수가 있죠.
x-x1이라고 쓸게요. x-x1 분의 y-y1. 내가 변화의 방향을 전후로 본다면 x좌표를 여기서 여기를 뺐다면 y좌표도 여기서 여기를 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울기의 값이 정확하게 노출이 되는 거고 걔가 m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끝난 거예요.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왜? 내가 임의로 설정, 랜덤으로 대표적으로 뽑아서 x, y라고 잡았잖아. 여기 x, y 등호 들어가 있어요. 이게 x좌표, y좌표의 관계를 설명하는 저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좀 낯설죠? 하는 방법 자체가. 처음 배우니까 그러는 거고 이제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이쁘게 정리만 좀 할 건데 정리를 해보시면요. 양변의 x-x1을 좀 곱해볼게. 그럼 우리는 y-y1은 기울기 m의 x-x1이라고 이쁘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 너희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폼은 얘예요. 요겁니다. 이게 한 점 x1, y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이다. 방정식이다. 그러면 이걸 잘 보시면 봐봐. 우리 x1, y1을 지나고 있다는 게 이 식에 이미 다 드러나 있거든. 왜 그러냐면 여기 좌변에 y-y1이 깔려 있고 여기 우변에 x-x1이 깔려 있어요. 그럼 내가 y 자리에다가 y1을 집어넣고 x 자리에다가 x1을 집어넣는 순간 여기가 빵 되고 여기도 빵 되거든요. 그쵸? 0은 어떤 거 곱하기 0이다. 그럼 이거 등호가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보고 이제 결론적으로 유도하는 걸 연습을 했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얘를 보고 거꾸로 어떤 정보를 끄집어내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만들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보고요. 아, 얘는 x1 여기 요 x와 관련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1차식 있죠. 여기 거기를 0되게 하는 값이 x1이잖아. 그래서 그걸 보고 x1을 지나는구나. 그리고 여기 최고차항 계수가 1인 y에 대한 1차식 있죠. 여기를 0되게 하는 값이 y1이기 때문에 x1, y1은 무조건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는요. 그게 만약에 도형을 설명하는 방정식이었다면 도형 위의 점입니다. 즉 그 도형이 지나고 있는 점이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이 x, y 자리에 들어갔을 때 등호를 성립시키는 이 조합은요. 방정식의 해이고 그 도형 위의 점이다라는 거야. 같은 말인 거예요. 같은 말. 그래서 x1, y1을 지난다 라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상식에 의해서 여기 전기에 보면 x의 개수 자리의 경우에 m이 있는 거거든. 아 그리고 기울기가 m이구나 라는 거를 거꾸로 끄집어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방정식을 보고 그치? 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거야. 한 점하고 기울기만 주어져 있으면 그 한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그 주어진 값인 그런 직선은요. 딱 하나의 형태로밖에 그려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이름도 당연히 하나로 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이름을 짓는 방법을 내가 보여준 것이고 너희들은 이름을 보고 정보를 끄집어낼 수도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하나 구체적인 숫자로 연습해 볼게. 만약에 여기 어떤 직선의 이름을 구해주세요라고 할 건데 3,5를 지나게끔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기울기는 -2가 되게끔 하는 그런 하나로 결정되어 있는 직선의 이름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자 방법은 항상 이렇지만 우리는 매번 이렇게 x, y로 두고 관계식 찾고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한 번쯤은 유도해보고 이제는 결론으로 좀 기억을 할 수도 있어야 돼.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 얘기해볼게. 봐봐. 이 y-y1을 잘 보세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나는 점의 y좌표를 y에서 빼주는 걸 깔아주는 거야. y 빼기 5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등호 쓸 거고요. 기울기 여기 -2 달아주고 괄호 열 겁니다. 괄호 열어서 지나는 점 x좌표가 3이잖아. 그러면 x 빼기 3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무조건 3,5를 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하게끔 내가 x에 대한 1차식, y에 대한 1차식을 좌변, 우변에 깔아놨기 때문에 이거 3, 5 넣었을 때 빵빵 되면서 반드시 등호가 성립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3,5를 무조건 지나게끔 설계를 해놓은 거야, 애초에. 그리고 기울기 자리에 마이너스 1을 꽂아놨기 때문에 3,5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이 x 빼기 3, 이 y 빼기 5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장치들 있잖아. 얘를 x인자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는 평행이동 인자라고 불러요. 근데 그것까지 너무 깊게 들어갈 건 아니고 우리가 내가 인자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항상 지금 직선의 방정식까지밖에 안 배웠지만 이제 원도 배우고 포물선도 배우고 타원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운다고 했잖아. 그러면 모든 도형의 방정식은 다 어떤 한 점을 지나게끔 설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모든 방정식에는 다 최고차항계수가 1인 1차식, 최고차항계수가 1인 y에 대한 1차식 이게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두 파트를 보면서 반드시 지나는 점 3,5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원의 방정식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방정식 배우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조금 더 느끼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미리 좀 보여줄게요. 우리 원의 방정식도 이렇게 배워요. 예를 들어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4다.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이게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교육과정, 교과 과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상식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얘를 보고 이 원의 어떤 특징적인 점의 좌표가 2,-3이다라는 걸 얻을 수 있어. 물론 얘는 지나는 점은 아니야. 2,-3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0 되는데 여기는 4잖아? 등호가 성립하지 않잖아? 2,-3은 지나는 점은 아닌데 그 원의 중심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차항계수가 1인 x에 대한 1차식을 x인자라고 부를 거고 얘 y인자라고 부른다면 이 x인자랑 y인자가 잘 눈에 띄게 표현한 식을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표준형. 우리 이차함수의 표준형 할 때도 내가 그때도 이거였잖아. y 사실 이거거든. 최고차항 2에다가 x-1의 제곱 이게 이차함수의 표준형이야. 이 이차함수 포물선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이거든요. 이게 그때는 함수라는 얘기만 했었지만 이게 포물선의 방정식이에요. 포물선의 방정식. 근데 여기 지금 x인자랑 y인자가 눈에 잘 드러나 있죠. 그래서 이걸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거 가지고 그럼 뭘 알 수 있는데 1,2가 어떤 그 포물선의 가장 특징적인 점, 꼭지점의 좌표다. 이런 걸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뭐 인자 내용이 너무 어려우면은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여기 x, 1x로 시작하는 어떤 묶음 1y로 시작하는 어떤 묶음이 잘 짜여져 있으면 잘 묶여져 있으면요 그거는 어떤 그 도형 위에 특징적인 점을 캐치할 수 있는 정보다. 그런 것들이 눈에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스탠다드한 형태의 표준형이라고 부른다. 이게 잘 안 드러나 있고 이거 다 전개되어 있고 얘도 막 이쪽으로 넘겨져 있고 이런 것들을 일반형이라고 부른다. 특징을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여기 두 번째까지는 하셔야 되는데 우리 한정과 기울기 괄호 2번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그 바로 밑에 괄호 3번이 되어 있지만 나는 괄호 2번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괄호 2번 뒤를 좀 쉬어봐.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이렇게 적어볼게. 괄호 2번을 보면요 이제 직선의 결정 요건 뭐 두 번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2번은 서로 다른 평면상의 두 점이다. 두 점. 우리 지금 평면을 분석하고 있으니까 다 평면에서 분석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점이 평면 좌표 위에 찍혀 있대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걸 왜 결정 요건이다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평면상에 어떤 서로 다른 두 점이 딱 이렇게 잡혀 있어.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반듯한 직선은 몇 개예요? 하나예요. 딱 한 개밖에 그릴 수가 없어.
뭐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겠죠. 다른 형태의 직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점만 준비물로 갖춰져 있잖아. 그러면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은 딱 한 개고, 그래서 딱 한 개의 방정식을 얘네들의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그치? 근데 그러면 우리 서로 다른 두 점을 이렇게 한번 잡고 또 한번 유도를 해볼게. 만약에 주어진 점의 좌표니까 내가 1, 2를 좀 달아볼게요. x1, y1, x2, y2 이렇게 달아볼 거야. 이렇게 두 점이 주어져 있대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서로 다른 두 점이 나와 있으면 우린 또다시 지겹겠지만 또다시 직각삼각형 분석할 수가 있겠네요. 직각삼각형 분석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 서로 다른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기울기를. 얘는 애초에 기울기가 주어져 있었던 거지만 얘는 기울기 대신에 한 점이 더 주어져 있으니까 이 두 점 간의 변화값을 보면서 우리는 기울기 그냥 m이라고 써볼게. 기울기가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거는 기울어진 정도를 어떤 숫자로 정의할 수 있는 상황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 x2랑 x1이 같아가지고 이렇게 두 점이 수직선상에 나란하게 놓여 있을 때는 그때 이런 방법으로 유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기울기를 잡아내겠다. 여기서도 기울기가 어떤 값으로 주어졌다라는 건 이 수직선은 제외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는 제외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계속.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과정에서 이런 형태, 수직선은 제외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가 어떤 숫자입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알고 있는 거지? 이거 중학교 내용이에요 지금. 이렇게 수직선은 x 증가량이 0이기 때문에 분수를 만들 때 분모가 0이 되면서 기울기의 값이 정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별도로 그냥 x는 숫자꼴 이렇게 특별한 이름을 따로 붙여주는 것 뿐이죠. 따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봐, 기울기가 만들어졌어. 그럼 우리 이 첫 번째 방법을 이제 쓸 수 있거든. 봐봐. 기울기도 내가 만들어놨어. 그리고 점은 넘쳐나요. 한 점만 있으면, 기울기랑 한 점만 있으면 직선의 번호씩 만들 수 있는데 기울기 만들어냈어? 점은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된다는 거야. 이제 어차피 이 점을 지나면서 이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나 이 점을 지나면서 그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내가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선택할 거야. 따라서 나는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아무거나 두 개 중에 하나를 한 점으로 잡아주시고 나는 얘를 그냥 아무거나 해서 픽해 볼게. 그리고 기울기는 요거 가지고 써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방법 첫 번째, 이 첫 번째 내용에서 배웠던 개념을 토대로 이렇게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어요. 자, y1을 지나게끔 할 거야. 그럼 y-y1이라는 인자를 좌변에다가 깔아줄 거예요. 괜찮지? 그 다음에 기울기 자리에 이제 여기서는 뭐 기울기 값이 애초에 m으로 주어졌으니까 그냥 m을 뿌려놨던 거고 얘는 기울기가 안 주어졌지만 두 점 간의 관계를 가지고 계산을 한 거니까 얘를 꽂아 넣으시면 되겠죠?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 이게 기울기의 값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x 마이너스 x1이라는 x인자를 곱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그냥 방법 1번에서 유도했던 방법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거여서 그래서 직선의 결정 요건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책에는 이게 괄호 2번, 괄호 3번이라고 나와 있잖아. 사실상 다 괄호 2번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다. 한 점과 기울기 개념으로 다 가는 겁니다. 한 점과 기울기 개념. 서로 다른 두 점이 나와 있더라도 어차피 그 두 점의 관계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고 두 점 중에 아무거나 뽑은 다음에 인자 세팅하고요. 기울기 세팅해서 1번의 방법으로 갈 거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게 이 한 점과 기울기 요 내용입니다. 한 점과 기울기 이게 핵심이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러면 괄호 2번과 괄호 3번의 내용을 했고 괄호 1번은 왜 안 하냐면 괄호 1번은 중등 때 배웠던 거 중등식의 표현으로 그대로 써놓은 거야.
그냥 y는 mx 더하기 n,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이다.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쓸 수 있지? 1차 함수에서 배웠던 거 다들 할 수 있죠? 이렇게 나와 있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중학교 2학년 개념 가볍게 복습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고요. 결국엔 근데 그 mx 더하기 n이라고 작성된 것도 뭡니까? 그것도 한정과 기울기로 나온 거예요. 그것도 왜? 가로 1번도 내가 뭐 지금 수업했기 때문에 이 수업의 맥락과 같이 맞춰보면 기울기랑 y절편이 나왔댔잖아. y절편도 한 점을 의미하는 거거든. y절편이 뭔데? 그 직선이 y축과 만나게 되는 그 점의 y절편이라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y절편이 3이라고 나왔어. 여기 0,3을 지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기울기가 2라고 나와 있어? 그럼 한 점과 기울기 2가 나와 있으니까 직선이 딱 한 개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결국엔 그것도 이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한 점과 기울기를 가지고 세팅을 해보면, 그러면 얘도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학교 책에도 이런 유도 과정이 적혀 있습니다.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그 책에 있는 바로 2번 방법으로 다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 내가 지금 요 기울기 세팅으로 가는 거, 한정과 기울기 개념을 얘기할 때 뭐 제외한다고 했죠? 이런 상황은 따로 봐야 돼요. 이런 상황은 그냥 별도로 볼 거기 때문에 거기 괄호 3번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 괄호 3번에 두 번째 동그라미죠. 두 번째 동그라미. 괄호 3번에 2번 동그라미. 만약에 x1하고 x2가 같으면요, 직선의 방정식은 좀 특수하게 작성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두 점이 주어져 있는데 그게 x좌표가 똑같대.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뭐 2,3이고 나머지 하나도 주어지긴 했는데 그게 또 2,5래. 두 점의 x좌표가 같다라는 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 되기는 하는데 그게 그냥 수직선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기울기를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내가 이거는 방정식으로 써보면요, 우리 2차 함수의 대칭축 할 때도 맨날 했던 겁니다. x는 숫자꼴로 이렇게 특수한 이름을 부여받을 수밖에 없겠고, 이 의미가 뭐냐?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숫자 3이라고 한다면 x좌표가 3인 점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체다. x좌표가 3인 점들이 무수히 많겠죠? 3,1, 3,2, 3,3 그 사이사이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빼곡하게 연결해보면요, 빼곡한 점들을 다 연결해보면 그게 3에서 반듯하게 서있는 수직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정리합시다. 우리 직선의 결정 요건은 한점과 기울기인데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렇게 수직선으로 표현되는 직선은 따로 고려합니다. 이거는 따로 고려합니다. 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수직선은 그래서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앞으로 고등과정 하는 내내 나는 너희들과 수업할 때 특수직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특수직선. 앞으로 얘만 특수직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이 특수직선은 항상 별도로 고려하는 거예요. 특수직선이고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된다, 얘들아. 이 수직선만 특수직선이라고 부를 거고 수평선은 절대로 특수직선이 아니에요. 이거 왜 그럴까? 수평선은 기울기가 0으로 정의가 되는 직선이에요. 이거는 x 증가량이, 예를 들어 여기 두 점 잡아봐. 서로 다른 두 점이 나와 있대. 근데 하필이면 같은 높이야. y절표가 똑같아. 그럼 내가 연결한 직선이 수평선으로 작성이 될 건데, 그려질 건데, 그러면 두 점을 가지고 내가 기울기를 계산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기울기가 정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정의가 잘 되는 거예요. 잘. x좌표의 차이 뭐 얼마 나오겠죠? 그리고 y좌표의 차이, 분자의 결과값이 여기가 0이 되겠지.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0 이렇게 되면서 얘는 기울기가 정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0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특수한 직선이 아니라, 이거 우리 쓰는 것도 알잖아. 이거 y는 0x 플러스 3 뭐 요따로 됩니다. 근데 0x는 어차피 0으로 날아가니까 이거 안 쓰고 그냥 y는 숫자로 작성이 되는 것 뿐이죠. 이거는 절대로 특수한 직선이 아니고요. 이 첫 번째 한점과 기울기 또는 서로 다른 두 점을 가지고 충분히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직선입니다. 수직선만 별도로 고려한다. 오케이?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돼. 수직선만 별도로 고려한다. 이거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 수직선을 따로 고려를 못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에 그래.
수직선을 별도로 얼마나 잘 고려하는가가 이 직선의 방정식의 변별 포인트가 되거든요. 점점 이제 느끼게 될 거예요.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거기 1번, 2번, 3번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마지막 4번 내용을 볼 건데요. 4번 내용도 너희들은 다 화살표를 거기 바로 2번에다가 모아놔야 돼. 4번도 뭐 x절편, y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서로 다른 두 점 개념인 거고요. 그것도 결국에는 한 점과 기울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가장 본질적인 내용 다 한 점과 기울기 내용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모여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번 정리해볼게. 우리 얘는 결정 요건 세 번째는 아니고 그냥 x절편이 만약에 뭐 a, y절편이 b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긴 한데 그게 하필이면 절편 두 개다. 라고 하면 이때는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개념을 별도로 소개해 준 것 뿐이야. 근데 본질적인 방법으로 가볼게요. 먼저 자 대신에 여기서 조건은 있어요. 우리 A도 당연히 0이 아니어야 되고 B도 0이 아닌 상황만을 얘기할 겁니다. X절편도 0이 아니고 Y절편도 0이 아닐 때 그러면 X절편을 뚫고 지나가는 것도 여기 이 Y축 선상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Y축을 뚫고 지나가는 선도 여기 X축 선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데 이렇게 뚫고 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도 하나로 결정이 되는데 그때 점 두 개를 준 거야. 이 A랑 B가 좌표는 아니지만 X절편이 A라는 건 A, 0을 지난다라는 얘기와 완벽하게 같은 말이고요. Y절편이 B라는 거는요. 0, B를 지난다라는 얘기랑 완벽하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두 점이 주어진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이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직선이 결정되고요. 결국에는 방정식을 만드는 건 한 점과 기울기를 가지고 만들어낼 거예요. 해볼게. 자, 또다시 직각삼각형 분석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기울기 한번 세팅해보자. 여기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서 여기 뺀 거 분의 여기서 여기 뺀 거로 갈게요. a 빼기 0분의 0 빼기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잡아줄 수가 있겠죠. a 빼기 0분의 0 빼기 b 방향을 지켜야 된다 얘들아. a 빼기 0분의 0 빼기 b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난 둘 중에 지난 점 하나 아무거나 잡을 거야. 뭐 잡을래? 제가 뭐 잡을래? 얘 가지고 할까? 얘 가지고 할까?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너희들이 고르게 한 거야 지금. 그러면 0, b 잡으면요. 자 써볼게. 우리 1번에서 배웠던 방법 y 좌표가 b인 점을 지나게끔 y-b를 깔아둘 거예요. b 넣었을 때 빵 드는 y에 대한 1차식. 그 다음에 기울기 자리에 마이너스 a분의 b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0 지나야 되니까 여기는 x 빼기 빵 적을 거예요. 내가 일부러 이거 x라고 적을 수 있는데 그냥 x 빼기 0으로 강조하려고 적어 놓은 거예요. 당연히 x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조금 이쁘게 정리할게. 이쁘게. 자 y는 마이너스 a분의 b의 x 플러스 b가 되는데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b가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양변의 a를 좀 곱해볼 거야. 지금 이쁘게 정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ay는 어차피 a랑 b 둘 다 0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bx 플러스 a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y를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bx를 넘겨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a bx 먼저 쓰자. bx 플러스 ay 뭐 정리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냥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난 이미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bx 더하기 ay는 ab야.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ab로 양변을 나눠주면 봐봐 여기 ab를 깔아주고요. 여기 ab를 분모에다가 깔아주면요. 이제 결론이 나와요. 자 ab분의 b의 x하면 b 약분되고 a분의 x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ab분의 ay 하시면 a 약분되고요. 플러스 b분의 y가 돼요. 그 다음에 ab분의 ab는 1이니까 우리는 바로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어진 정보가 x절편,
y절편, 0이 아닌 x절편, 0이 아닌 y절편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냥 바로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써주시면 이게 그냥 그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연습을 하나 해볼게요. 여기서 요렇게 축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뭐 5 이렇게 x절편, y절편이 나와 있어.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요. x절편 분의 x 더하기 y절편 분의 y는 1 달아주면 끝난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우리가 뭐 y는 꼴로 정리하고 싶으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양변에 5를 곱해서 방정식의 본질을 바꾸지 않으면서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서 바꾸는 건 절대로 방정식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y는 넘긴 다음에 3분의 5x 플러스 5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장점이 뭐야? 기울기 y절편의 정보를 바로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죠. 실제로 한번 매칭이 되는지 검토도 해보면요. 기울기가 3분의 5 맞습니다. 직각삼각형 분석했을 때 3 증가할 때 y좌표 5 증가하니까 3분의 5 맞고요. y절편이 5인 것도 다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치? 똑같은 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4번 내용은요. x절편하고 y절편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x절편, y절편이 그냥 주어져 있으면 그 상황에 맞는 특수한 방법을 별도로 하나 배우는 것 뿐이다. 사실상 내용은 다 한 점과 기울기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얘도 별도로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35페이지 자세하게 거기 기울기의 정의도 한 번 더 박스 밑에 나와 있기도 하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복습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첫 번째 박스 바로 밑에 뭐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고요. 탄젠트 세타라는 것도 나와 있지. 우리 가장 최근에 삼각비 할 때도 내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탄젠트 세타, 어떤 직선과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고 있는 각을 세타라고 표현을 한다면 탄젠트 세타가 그 직선의 기울기와 관련이 있다. 부호만 반대거나 아니면 진짜로 똑같거나. 그렇죠? 기억나는 거죠, 얘들아? 삼각비 공부했던 거.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직선의 방정식은 이제 문제로는 첫 번째 것만 할게요. 첫 번째 거. 여기 38페이지까지 내가 필수 예제들을 풀어주진 않았는데 지금 내가 자세하게 하면서 여기서 이미 예시를 곁들여 놨기 때문에 38페이지까지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38페이지까지만 여러 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RPM 숙제도 오늘 따로 공지 나갈게요.